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부터 들어봐 주세요. 전주에 사시는 오금자 어르신, 올해 79이십니다. 몇 해 전에 바깥어른을 먼저 보내시고 지금은 혼자 지내십니다. 이분이 건강을 얼마나 챙기시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달걀을 꼭 하나씩 삶아 드십니다. 며느리가 큰맘 먹고 사다 드린 비싼 단백질 보충제도 매일 물에 타서 드십니다. 살코기도 일부러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봄부터 다리에 힘이 자꾸 풀린다고 하십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팔걸이를 짚지 않으면 몸이 안 올라온다고 하세요. 자, 이번엔 다른 분 이야기입니다. 안동에서 평생 농사 지으신 배점수 어르신은 81이십니다. 오금자 어르신보다 2살이 더 많으세요. 드시는 건 아주 소박합니다. 된장국에 밥, 김치, 나물 정도입니다. 비싼 보충제 같은 건 드셔본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아침이면 마당에서 장작을 나르십니다. 허리도 꼿꼿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단백질을 더 챙겨 드시는 분은 근육이 빠지고 소박하게 드시는 분은 근육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잘 드셔도 근육이 줄었는지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보다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장 봐서 들고 오는 게 부쩍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나도 모르게 어이쿠 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짚으시나요? 셋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 하시는 분은요. 이미 근육이 소리 없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신호를 일찍 알아채신 게 오히려 다행인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해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75이 넘으신 분이 매일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진다면요. 그건 드시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드신 단백질이 근육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몸이 단백질을 예전만큼 반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근육이 반갑게 받아서 제 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무뎌집니다. 같은 양이 들어와도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해외 여러 근육 연구들을 종합한 분석에서도 나이 든 근육은 단백질과 운동이라는 신호에 젊은 근육보다 훨씬 둔하게 반응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걸 노화에 따른 근육의 둔감함, 그러니까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쉬운 그림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나이 든 근육은요, 귀가 조금 어두워진 어르신 같습니다. 젊을 때는 옆에서 작게 불러도 금방 돌아봤는데 이제는 어지간히 크게 불러야 겨우 알아듣습니다. 단백질이 조금 들어와서는 근육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예전과 똑같이 드시면 근육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크게, 그러니까 한 번에 넉넉히 불러줘야 근육이 그제야 고개를 돌립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형사가 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75이 넘은 여러분의 근육을 밤새 몰래 훔쳐가는 진짜 범인들을 하나하나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범인마다 그 길목을 막아줄 음식과 습관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모두 5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범인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음식이 2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30일 작전 계획까지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정보이지 약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 중 단백질 늘리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드시던 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으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약속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범인부터 잡으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입니다. 이 범인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한 끼에 드시는 단백질의 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끼에 근육을 깨울 만큼의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나이 든 근육은 무뎌져 있습니다. 무뎌진 근육을 깨우려면요, 단백질이 어느 정도 문턱을 한 번에 넘어와 줘야 합니다. 문턱을 못 넘으면 근육은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이 문턱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자들이 숫자로 밝혀놨습니다. 단백질 안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류신이 근육한테 이제 일어나서 몸 좀 키우라고 외치는 신호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근육을 확실히 깨우려면 한 끼에 이 류신이 대략 3g은 들어와야 합니다. 류신 3g을 채우려면 질 좋은 단백질이 한 끼에 25g에서 30g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계산이 나옵니다. 삶은 달걀 하나에 든 단백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역 그램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달걀 하나 딱 드시는 걸로는요, 문턱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근육은 여전히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신호수가 너무 작게 외치니까 근육이 못 들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오금자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보충제 물에 한 스푼. 정성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쳐도 한 끼 문턱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 그 귀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못 가고 그냥 에너지로 태워지거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열심히 드셔도 근육이 빠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안타깝습니다.
없는 살림에 보충제까지 사서 드리는 자식 마음도, 그걸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어르신 정성도 문턱을 몰라서 다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에 3번 다 완벽하게는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하루 한 끼, 잘하면 2끼는 단백질을 제대로 몰아서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25g에서 30g. 이게 목표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신영욱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시신데 며느리가 사준 보충제를 하루 한 스푼씩만 아껴서 드셨습니다. 절약이 몸에 배신 분이라 아까워서 조금씩만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니 하루 단백질이 10g을 겨우 넘겼습니다. 문턱은 구경도 못한 거죠. 아껴 드신 게 오히려 근육을 굶긴 셈이 됐습니다. 그럼 한 끼 25g에서 30g. 이걸 밥상에서 어떻게 채우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삶은 달걀 2~3개면 12g에서 18g입니다. 여기에 두부 반모를 더하면 넉넉해집니다. 생선 한 토막, 손바닥만 한 크기면 그것만으로도 20g 가까이 됩니다. 살코기 한 줌, 그러니까 여러분 손바닥 두께와 크기 정도면 25g 안팎입니다. 콩자반이나 병아리콩, 두유도 좋습니다. 우리 밥상의 문제가 뭐냐면요. 밥과 국과 나물은 푸짐한데 단백질 반찬이 늘 한쪽 귀퉁이에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그 귀퉁이를 오늘부터 밥상 한가운데로 옮겨오시는 겁니다. 대한노인병학회와 한국영양학회가 함께 내놓은 권고를 보면요. 나이 드신 분은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하루 1.2g 이상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 기준보다 3알이나 높은 양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2g 정도가 목표가 됩니다.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24g 안팎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문턱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몸무게에 맞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몸무게가 50kg이신 분은 하루 60g, 60kg이신 분은 72g, 70kg이신 분은 84g. 이게 하루 목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 반찬 하나씩, 그리고 하루 한두 끼는 그걸 좀 넉넉히 이렇게만 하셔도 목표에 닿습니다. 어떻습니까? 숫자로 보니 훨씬 또렷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애를 써도 헛돌았는지 이제 답이 보이시죠? 여기서 오늘의 5가지 음식 중 첫 번째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그 자체로 단백질이 제법 들어있습니다. 한 줌이면 단백질 4g 정도를 보태줍니다. 게다가 호두 속 기름은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착한 기름입니다. 이건 뒤에 3번째 범인을 잡을 때 아주 요긴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호두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문턱을 넘겨주는 주연은 어디까지나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콩입니다. 호두는 그 곁에서 거들어주는 든든한 조연이라는 거. 자, 첫 번째 범인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단백질만 문턱을 넘겨준다고 근육이 저절로 붙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두 번째 범인이 더 얄밉거든요. 두 번째 범인입니다. 이 범인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근육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잠자는 근육 이야기를 했죠. 사실 우리 몸속에는 근육을 새로 지어주는 예비 일꾼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일꾼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근육이 조금만 헐어도 바로 고쳐놓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일꾼들이 대부분 팔짱을 끼고 앉아버립니다.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든 일꾼들을 깨우는 방법이요, 놀랍게도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이 일꾼들은 안 일어납니다. 이 일꾼들은 딱 하나, 근육에 힘이 실릴 때만 벌떡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근육은 자기를 실제로 써줘야, 그러니까 살짝 힘들게 해줘야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깨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나왔던 안동의 배점수 어르신이 왜 81에도 장작을 나르시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분은 따로 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평생 반디를 하시면서 매일 근육에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몸이 곧 운동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오금자 어르신은 좋은 걸 드셨지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근육을 안 쓰니 예비 일꾼들이 계속 잠들어 있었던 거죠. 드신 단백질이 문턱을 넘었다 해도 받아줄 일꾼이 자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범인이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근육에 힘을 실어드리느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값진 대목이니 잘 들어봐 주세요. 헬스장 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거운 기구 드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붙잡을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감소증을 연구하는 국내 전문가 모임에서 어르신들께 권하는 운동 원칙이 있습니다. 근육에 살짝 부담을 주는 힘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한 동작을 10번에서 15번씩 2~3세트 하시는 겁니다. 숨이 조금 차고 근육이 뻐근할 정도면 딱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장 좋은 첫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등받이가 튼튼한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손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걸 10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운동이냐면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그 동작, 앉고 일어서는 그 힘을 그대로 길러줍니다. 처음엔 손으로 팔걸이를 짚고 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손을 가슴에 얹고 다리 힘만으로 해보세요. 넘어질까 겁나시는 분은 꼭 뒤에 의자나 벽을 두고 하세요. 안전이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벽 짚고 팔 굽히기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세요.
두 손을 벽에 대고 팔을 천천히 굽혀 얼굴을 벽에 가까이 가져갔다가 다시 밀어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를 벽에다 대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안전하고 어깨와 팔 근육을 살려줍니다. 10번씩 2번. 세 번째 동작은 발 뒤꿈치 늘기입니다. 싱크대나 식탁을 살짝 붙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립니다. 종아리 근육을 깨워줍니다. 이 종아리 힘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오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고 싶으신 분은 앉아서 다리 펴들기를 해보세요. 의자에 반드시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무릎 위쪽 허벅지 근육을 살려줍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가 걷고 일어서는데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입니다. 좌우 번갈아 10번씩. 자, 이렇게 4가지. 의자에서 일어서기, 벽 짚고 팔 굽히기, 발 뒤꿈치 들기, 앉아서 다리 펴들기, 이것만 아침 저녁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운동하실 때 2가지만 지켜주세요. 첫째, 숨을 참지 마세요. 힘줄 때 후 하고 내쉬고 힘 뺄 때 들이마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힘쓸 때 숨을 꾹 참으시는데 그러면 혈압이 확 오릅니다. 둘째, 시작하기 전에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고 어깨를 몇 번 돌려서 몸을 데워주세요. 찬 몸으로 바로 힘쓰면 다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시면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무리는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을 상하게 합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단백질과 이 힘 운동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손을 잡을 때 힘이 세집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깨워놓고 그 근육에 문턱을 넘긴 단백질을 넣어주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근감소증 연구에서도 단백질만 챙기거나 운동만 하는 것보다 둘을 함께 했을 때 근육이 지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니 운동하신 날은 그 끼니에 단백질을 꼭 25g 넘게 챙겨 드세요. 운동 후 한두 시간 아니면 더 좋습니다. 근육이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운동만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근육은요, 참 정직합니다. 쓰면 남기고 안 쓰면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앉아 계시지 마시고 틈틈이 움직이세요. 턱박 가꾸기, 방걸레질,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이 모든 게 근육한테는 나를 아직 쓰는구나 하는 신호가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도 광고 나오면 일어나서 부엌까지 한번 다녀오세요.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우리 근육을 지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르신들 뵐 때마다 이 운동 이야기를 제일 강조합니다. 왜냐면요, 음식은 다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운동은 나이 들었으니 무리라며 손사래를 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근육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반응입니다. 안 쓰면 가져가기 쉬우니까요. 여든이 넘어 시작하셔도 근육은 붙습니다. 이건 수많은 연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서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세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으면 화장실도 혼자 가고 손주도 번쩍 안아주고 어디든 당당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요, 자꾸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그러니 이 하루 10분이 사실은 여러분의 당당함을 지키는 10분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저녁부터 의자 하나 앞에 두고 10번만 해보시는 겁니다. 자, 2번째 범인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3번째 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녀석은 근육을 몰래 태워버리는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3번째 범인은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벌겋게 붓는 걸 떠올리시죠? 그런 요란한 염증 말고요,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오래오래 타는 불씨가 있습니다. 눈에도 안 보이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우리 근육 안에서 계속 타면서 여러분이 애써 드신 단백질을 근육이 되기도 전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벽돌을 열심히 나르는데 다른 쪽에서 그 벽돌을 계속 아궁이에 던져 넣고 있는 겁니다. 집이 지어질 리가 없죠. 이 조용한 불씨, 만성염증이 바로 3번째 범인입니다. 이 불씨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 키우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오늘은 불씨를 가라앉히는 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조연으로 소개해드린 호두가 다시 등장합니다. 호두 속에 든 기름은요, 우리 몸의 염증을 다독여주는 착한 기름입니다. 매일 한 줌, 4-5알이면 충분합니다. 꼭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프라이팬에 볶으시면 그 착한 기름이 상해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가 안 좋으신 분은요, 따뜻한 죽이나 밥에 살짝 으깨 넣어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좋습니다. 호두와 함께 오늘의 2번째, 3번째 음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산사입니다. 산사는 산사나무 열매를 말린 건데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소화 안 될 때 기름진 것 드시고 속이 더부룩할 때 달여 드시던 겁니다. 이 산사 안에 든 성분들이 몸의 조용한 불씨를 다독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입맛을 돋우고 기름진 음식을 사귀는 데도 좋습니다. 드시는 법은요, 하루 6에서 8알을 밥 드시고 1시간쯤 지나서 드세요. 빈속에 드시면 신맛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새콤한 맛이 강하니 물에 우려서 차처럼 드셔도 됩니다. 3번째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쌉싸름한 약재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작고 빨간 열매가 참 대단합니다. 구기자에는 몸이 녹쓰는 걸 막아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조금씩 녹슬 듯 상하는데 그 녹을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녹, 그러니까 몸의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근육이 헐리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드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줌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그 물도 마시고 불어난 열매까지 꼭꼭 씹어 드세요. 좋은 성분이 물에도 우러나고 열매에도 남아있으니 둘 다 드시는 게 이득입니다. 오후에 나른할 때 구기자차 한 잔 참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범인, 조용한 불씨는 이렇게 호두와 산사와 구기자로 다독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한테 벽돌, 그러니까 단백질을 넉넉히 날라주고 일꾼도 깨워놓고 불씨도 껐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그 벽돌을 짓는 공사장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범인입니다. 네 번째 범인은 산소와 영양이 근육까지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서 몸을 짓는 이 모든 일에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는 피가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피가 조금씩 묽어지십니다. 가벼운 빈혈이 오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어지럽고 자꾸 기운이 없으시다면 이걸 의심해 봐야 합니다. 피가 묽으면 산소 배달이 부실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근육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받아도 그걸 쓸 힘이 없습니다. 공사장에 자재는 쌓였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인 거죠.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두 음식 중 하나, 대추가 등장합니다. 대추는요, 우리가 흔히 피를 맑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추의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말린 대추에는 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그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성분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피가 넉넉해지면 산소 배달이 살아나고 산소가 살아나야 근육이 단백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는 오늘 5음식의 든든한 배달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추 드시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전날 밤에 말린 대추 대여섯 알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세요. 밤새 통통하게 불면 다음날 아침에 그 물과 함께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만 곁들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아침 단백질도 같이 챙기는 셈이라 일석이조입니다. 한 가지 요령을 더 알려드릴게요. 철분은 신맛 나는 과일과 함께 드시면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러니 대추 드실 때 곁에 귤 한쪽이나 딸기 몇 알을 곁들이시면 산소 배달이 한층 좋아집니다. 게다가 대추는 입맛을 살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통 못 드시던 분이 밥맛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입맛이 돌아야 단백질도 챙겨 드시죠.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대추가 은근히 다니까 서너 알로 줄이시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던 그 흔한 대추 한 알에 이런 이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비싼 것 하나 없죠? 다 집 근처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구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입니다. 자, 네 번째 범인 배달 부실까지 잡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 고르며 지금까지 잡은 범인들을 짧게 정리하고 갈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절반을 넘긴 지점이거든요. 첫 번째 범인은 한 끼 단백질이 문턱을 못 넘는 것. 그래서 한 끼에 25에서 30g을 몰아서 드시기로 했죠. 두 번째 범인은 근육을 안 써서 예비 일꾼이 잠자는 것.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서기부터 하루 10분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범인은 근육을 태우는 조용한 불씨, 만성염증, 호두와 산사와 구기자로 다독이기로 했고요. 네 번째 범인은 산소와 영양 배달 부실, 대추로 피와 산소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범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요, 정말 뜻밖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다섯 번째 범인은 무너진 몸의 바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입맛이 없어서 적게 드시고 적게 드시니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 잠도 설치고 잠을 설치니 또 입맛이 없고, 이 악순환이 바로 다섯 번째 범인입니다. 우리 근육이 자라려면 이 바탕이 튼튼해야 하는데 바탕이 무너지면 앞에 모든 노력이 밑빠진 독이 됩니다. 이 바탕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게 햇빛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조필남 어르신 72이신데 무릎이 아프신 뒤로는 바깥 출입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햇빛을 못 보면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의 근육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근육이 더 약하고 이 비타민 D는 몸을 움직여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분이 참 많으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날이 추워서, 미끄러질까 겁나서 바깥 출입을 줄이시니까요. 게다가 이 비타민 D는 기분과도 이어져 있어서 부족하면 괜히 기운이 없고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악순환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날 좋은 날 하루 15분에서 20분 손과 얼굴에 햇볕을 쬐어주세요. 마당이든 베란다든 창가든 좋습니다. 햇빛은 세상에서 제일 공짜인 보약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그리고 밥상에서는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들어있으니 자주 올리세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영양제로 보충하셔도 되는데 이건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5 음식의 마지막 용환육이 등장합니다. 용환육은 용환이라는 열매를 말린 겁니다. 옛날부터 기운이 없고 잠을 잘 못 이룰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달여 드시던 귀한 재료입니다. 이 용환육이 무너진 바탕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입맛을 돋우고 기력을 북돋우고 밤에 마음을 편하게 해서 잠을 돕습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그 사이에 근육이 지어집니다. 근육은 사실 밤에 자라거든요. 드시는 법은요, 하루 대여섯 알을 물에 불려서 드시거나 앞에서 말한 대추, 구기자와 함께 차로 우려 드셔도 참 좋습니다. 다만 용환육도 단맛이 강하니 당뇨가 있으신 분은 2~3알로 줄이세요. 자, 이렇게 5범인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범인들한테 대문을 열어주는 음식이 2가지 있거든요. 이걸 안 막으면 앞에 5 노력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공범은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어묵, 육포 같은 것들이죠. 포항에 사시는 황인수 어르신은 76이신데 저녁마다 햄이나 소시지를 안주로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육 안에는 오래 보관하려고 넣은 성분과 많은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까 3번째 범인, 그 조용한 불씨에 기름을 끼얹습니다. 한쪽에서 산사와 호두로 불을 끄는데 다른 쪽에서 가공육으로 계속 불을 지피면요, 소용이 없죠. 완전히 끊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 드시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매일 드시던 걸 어쩌다 한 번으로만 줄이셔도 몸속 불씨가 확 잦아듭니다. 2번째 공범은 정제당입니다. 사탕, 달콤한 음료, 케이크, 설탕이 잔뜩 든 과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걸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혈당이 출렁이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요, 애써 지어 놓은 근육을 도로 허무는 일을 합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재호 어르신은 77이신데 당뇨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믹스커피를 하루에 너덧 잔씩 드셨어요. 달달한 게 힘이 난다고요. 그런데 그 단맛이 근육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던 겁니다. 달달한 게 먹으면 잠깐 힘이 나는 것 같으시죠? 그건 진짜 힘이 아니라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도로 꺼지는 착각입니다. 꺼질 때는 오히려 더 처지고 그 사이에 근육은 야금야금 헐립니다. 이것도 뚝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 음료를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고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단 것은 어쩌다 즐기는 정도로만 줄여보세요. 정 단맛이 당기시면 사탕 대신 대추나 고구마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2공법만 단속하셔도 앞에 5 음식이 훨씬 잘 듣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당부 하나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잠깐,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단백질을 늘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모든 분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청주에 사시는 한복내 어르신은 83이신데 콩팥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단백질을 오히려 줄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분이 오늘 영상만 믿고 단백질을 확 늘리시면요, 콩팥에 큰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병원에서 식이 조절을 받고 계신 분은요, 오늘 단백질 이야기를 절대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오늘 음식들도 드시던 약과 부딪힐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챙기는 겁니다. 이 당부 꼭 지켜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지금껏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근육 이야기는 그동안 주로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께는 그저 골고루 적당히 드시라는 말에서 끝났어요. 한 끼 문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나이 들수록 오히려 단백질을 더 챙겨야 한다는 걸 콕 짚어드린 사람이 드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 흔한 오해 3가지를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앞에 노력이 자꾸 새거든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상한다. 이 말 때문에 겁내서 고기를 멀리 하신 분 많으세요. 그런데요, 콩팥이 건강한 분이라면 권고 수준의 단백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한복내 어르신처럼 이미 콩팥병이 있으신 분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줄이셔야 하고 선생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이 오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내 콩팥 상태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2번째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적게 먹는 게 최고다. 소식이 건강이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전체 밥량이나 기름진 것, 단 것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백질까지 같이 줄이시면 그게 바로 근육이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총량은 가볍게, 그러나 단백질만은 오히려 더 챙기기. 이게 나이 든 몸에 맞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적게가 답이 아닙니다. 3번째 오해입니다. 이 나이에 근육 운동은 위험하거나 소용없다. 오늘 가장 힘주어 바로잡고 싶은 오해입니다. 안 하는 게 위험하지 안전하게 하는 힘 운동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용없기는요, 80이 넘어 시작하신 분들도 근육이 붙는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90을 바라보는 분들이 몇 달 힘 운동을 하고 나서 지팡이 없이 걷게 되고 혼자 층계를 오르게 된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됐습니다. 우리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이 3가지 오해만 벗으셔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제가 대신 여쭤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가 약해서 고기도 호두도 씹기가 힘든데 어떻게 단백질을 채우느냐? 인천에 사시는 곽영자 어르신이 꼭 이 걱정을 하셨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씹는 게 힘드시면 부드러운 단백질로 가시면 됩니다. 두부는 그냥 떠먹어도 되고 달걀은 폭신하게 달걀찜으로 드세요. 생선은 살이 부드러운 흰살 생선을 푹 쪄서 드시고 콩은 갈아서 두유로 드시면 됩니다. 호두도 통째로 씹지 마시고 죽이나 밥에 곱게 으깨 넣으세요. 씹는 힘이 약하다고 단백질을 포기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것도 정말 많으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땐 한 번에 몰아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나눠 드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사가 여기서 또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거 사귀는데 좋으니 식후에 곁들이시면 속이 편해집니다. 소화가 부담되시면 고기 대신 생선, 달걀, 두부로 바꾸셔도 단백질은 똑같이 채워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고기를 잘 안 먹고 채소 위주로 사는데 그럼 어떡하냐? 걱정 마세요. 꼭 고기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두부, 콩, 두유, 그리고 드실 수 있으면 달걀. 이것만 잘 챙기셔도 문턱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콩은 우리 조상대대로 드셔온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된장, 청국장, 두부, 콩자반. 우리 밥상에 답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나물 한 가지에 콩 반찬 하나를 늘 곁들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음식들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붙지 않습니다. 빠지는데 몇 년 걸렸으니 되살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요, 바뀌는 게 순서대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잠이 깊어지고 그 다음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고 그 다음 걸음에 힘이 붙습니다. 그러니 조급해 마시고 최소 한 달, 그리고 습관으로 쭉 이어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30일 계획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보충제는 아예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밥으로 문턱을 못 채우는 날, 입맛이 없어 통 못 드시는 날에는 보충제가 훌륭한 도움입니다. 다만 아까 오금자 어르신처럼 한 스푼씩 아껴 드시면 소용없습니다. 드실 거면 한 번에 20g 넘게 제대로 드셔야 문턱을 넘습니다. 물론 신장 안 좋으신 분은 이것도 선생님과 상의부터 하시고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 의외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힘을 못 씁니다. 우리 근육의 상당 부분이 사실 물이거든요. 하루에 6-7잔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다만 심장이나 콩팥 때문에 물을 제한받고 계신 분은 선생님이 정해주신 양을 지키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하다 넘어질까 무서운데 어떡하냐? 이 걱정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다시 보세요. 전부 앉아서 하거나 벽이나 식탁을 붙잡고 하는 것들입니다. 넘어질 일이 거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겁나시면 처음엔 꼭 곁에 붙잡을 것을 두고 하세요. 무서워서 아예 안 하시는 것. 그게 근육한테는 제일 나쁩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잡은 범인들을 사건 파일 정리하듯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다 챙기신 겁니다. 첫 번째 범인, 한 끼 단백질이 문턱을 못 넘는 것. 잡는 법은 한 끼에 25에서 30g, 달걀 두세 개나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와 콩으로 채우기. 두 번째 범인, 근육을 안 써서 예비 일꾼이 잠자는 것. 잡는 법은 의자에서 일어서기, 벽 짚고 팔 굽히기, 발 뒤꿈치 들기를 하루 10분. 세 번째 범인, 근육을 태우는 조용한 불씨. 잡는 법은 호두와 산사와 구기자로 불씨 끄기. 네 번째 범인, 산소와 영양 배달 부실. 잡는 법은 대추로 피와 산소 살리기. 다섯 번째 범인, 무너진 몸의 바탕. 잡는 법은 햇빛과 비타민 D. 그리고 용환육으로 입맛과 잠 살리기. 그리고 두 공범, 가공육과 정제당은 단속하기. 어떻습니까? 다섯 범인과 두 공범. 이제 얼굴이 다 보이시죠? 범인을 알면 반은 이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5가지 음식도 양과 시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만 따로 적어 두셔도 됩니다. 대추는 하루 대여섯 알, 전날 밤, 물에 불려서 아침에 달걀과 함께, 구기자는 하루 한 줌, 오후에 뜨거운 물에 우려 건더기까지. 산사는 하루 6에서 8알, 저녁 식후 1시간 뒤에, 호두는 하루 4알 안팎, 오전 오후로 나눠 생으로, 용안육은 하루 대여섯 알, 밤에 물에 불려서 5가지 다 합쳐도 하루 몇천 원이면 넉넉합니다. 비싼 것 하나 없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5은 어디까지나 조연입니다. 주연은 한 끼 단백질과 하루 10분 힘 운동입니다. 조연만 열심히 챙기고 주연을 빼먹으면 그건 반쪽짜리가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대추와 용안육은 단맛이 있으니 양을 줄이시고 어떤 음식이든 드시던 약과 부딪히지 않는지 한 번씩 확인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30일 작전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시면 지쳐서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짜봤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더 좋습니다. 먼저 완성된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불린 대추와 삶은 달걀 두세 개로 단백질 문턱을 넘기며 하루를 엽니다.
햇살 좋으면 잠깐 벽칠 쬐고요. 오전 나절에 호두 두 알을 드시고 점심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채웁니다. 오후 나른할 때 구기자차 한 잔, 저녁 먹고 1시간 뒤엔 산사를 드시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 짬을 내 의자에서 일어서기 같은 운동 10분, 잠들기 전엔 용안육 몇 알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루에 특별히 시간을 빼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일과에 하나씩 얹기만 하면 되죠. 이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첫째 주입니다. 이 주의 목표는 바탕 다지기입니다. 아침에 전날 밤 불려둔 대추 대여섯 알을 삶은 달걀 두세 개와 함께 드세요. 이 한 끼로 아침 단백질 문턱에 성큼 다가갑니다. 오후 나른할 때는 구기자를 뜨거운 물에 우려 차로 드시고 저녁 식사 1시간 뒤에는 산사를 드세요. 운동은 딱 하나만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하루 10번. 처음에 손으로 짚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날 좋으면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햇볕 15분. 이 첫 주가 지날 무렵이면 많은 분이 밤잠이 깊어졌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킬 때 예전보다 덜 뻣뻣하다는 느낌? 이게 첫 신호입니다. 둘째 주입니다. 이 주에는 호두를 더합니다. 오전에 2알, 오후에 2알, 생으로 드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최소 한 끼는 단백질 15g을 확실히 채우겠다고 마음먹으세요. 생선 한 토막이든 두부 반모의 달걀이든 살코기 한 줌이든 좋습니다. 운동도 하나 더 합니다. 벽 짚고 팔 굽히기 10번을 아침 저녁으로. 이 무렵이면 낮에 기운이 붙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래 서 있기나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곁에 있는 가족이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먼저 말해주는 때도 대개 이 즈음입니다. 셋째 주입니다. 이번엔 용안육을 더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물에 불린 용안육 서너 알을 드세요. 잠을 돋고 기력을 채워줍니다.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를 추가하고 앞에 두 동작도 힘이 붙으면 15번으로 2세트에서 3세트로 조금씩 늘리세요.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숨이 조금 차고 뻐근한 정도까지만 이 셋째 주가 잠자던 예비 일꾼들이 본격적으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물건을 들 때 손끝에 힘이 더 들어가고 앉았다 일어설 때 손을 덜 짚게 되는 변화를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넷째 주입니다. 이 주의 목표는 굳히기입니다. 새로 더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대신 이 주에는 두 공범 단속을 확실히 하세요. 햄과 소시지는 이번 주만이라도 딱 끊어보시고 단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세요. 이 마지막 단속이 앞에 모든 노력에 방점을 찍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면 걷는 자세가 반듯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걸 스스로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며칠 걸으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은 날도 있고 깜빡하는 날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날이 있어도 다음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흘하고 하루 쉬어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지쳐서 아예 그만두는 것, 그게 제일 아깝습니다.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자는 거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다만 손을 놓지만 마세요. 자, 30일이 지나면 꼭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는 오늘,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손을 가슴에 얹고 몇 번이나 일어섰다 앉을 수 있는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어디 적어두세요. 30일 뒤에 똑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그 숫자가 몇 개라도 늘었다면 여러분의 근육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색도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아마 여러분이 묻기도 전에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계획 복잡하지 않죠? 돈도 거의 안 듭니다. 하루 10분 남기시면 됩니다. 관건은 딱 하나, 꾸준함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잠깐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참 모질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먹을 것 귀하던 시절에 밥심 하나로 버티셨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셨습니다. 아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삼키면서요. 그 긴 세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몸을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든이 넘어 시작하셔도 근육은 다시 붙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느끼시는 바로 지금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없는 살림에 자식 넷 다섯을 길러낸 세대입니다. 맨손으로 집을 일으킨 세대예요. 그 끈기와 뚝심이면 하루 10분 운동과 밥상 한 귀퉁이 바꾸는 일, 우리한테는 일도 아닙니다.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딱 2가지만 붙잡고 가셔도 됩니다. 첫째, 한 끼에 단백질을 문턱만큼 몰아서 드시는 것. 달걀 2~3개, 생선 한 토막, 두부와 콩, 조금씩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끼에 넉넉히입니다. 둘째, 그 근육을 실제로 써주는 것.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서기 하루 10분. 이 2가지가 오늘의 진짜 주연입니다. 대추도, 구기자도, 산사도, 호두도, 용안육도 다 이 2 주연을 돕는 고마운 조연이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손주가 안아달라고 2 팔 벌릴 때 번쩍 안아주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당당하게 걷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녁 그 첫걸음을 떼보세요. 의자 하나 앞에 두고 10번. 그거면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정보이지 약이 아닙니다. 콩팥이 안 좋으시거나 병원약을 드시는 분은 단백질을 늘리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세요. 이 약속만은 꼭 지켜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동하실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근육이 자꾸 빠져 걱정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주세요. 오늘부터 5 음식 중 무엇을 제일 먼저 시작해 보실지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면